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또 기대를 한껏 좀 올려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종가 고가로 이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의 이 고가 부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여력이 생긴 겁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음봉으로 만들어졌을 당시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됐을 내용들은 다 나왔다. 여기서부터 분할로 매수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시장 멘트를 하면서. 자, 그래서 아래 꼬리 달린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갭상승을 일으킨 이 전강 후약의 캔들이 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양이긴 했지만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미국과 디커플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들 또한 상승한 이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상승한 종목들의 업종 섹터를 보면 역시나 이 전기전자 업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 2차 전지 업종 관련 주식, 그리고 5G, 그리고 일부 휴대폰 부품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을 이 추세 우상향하던 구간에서의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이 주도 업종,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어저께 만들어졌던 모양처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갭상승을 어느 정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전강 후약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어, 미국 시장이 뭐 조금 안 좋게 만들어지더라도 약간 갭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위도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갭상승을 해서 아래 꼬리 살짝 달고 전략 후강에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환율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환율이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릴 때 좀 떨어져 주면 우리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파락으로 나오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전강 후약의 캔들이 어제 만들어졌었죠. 자, 오늘은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도지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어, 시장을 좀 이렇게 견인하는 어느 정도의 좀 영향력을 좀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과 지수는 제가 좀 디커플링 되는 이렇게 데칼코마니 모양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어쨌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0.5bp 강력한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이제 달러 가치에 좀 하락이 유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번 주 목요일에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이제 반응이 나왔었던 구간이 요 자리인가 요 자리인가 그렇죠? 자, 요 자리일 겁니다. 요 자리. 저번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발표일이. 그래서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음봉을 그렸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한은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가 여기서는 결국엔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0.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어쨌든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슈퍼 이 추경이 단행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경기 보강 패키지로 역대급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뭐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강력한 추경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31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추경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방역 쪽에 2.3조, 뭐 소상공인 지원에 2.4조, 또 고용안전 쪽에 3.8조, 이 정도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또 소비 쿠폰에 2조, 이제 요거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걸로.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노인, 아동 대상으로
한 500만 명에게 이제 이 쿠폰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가 위축된 거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내놓은 조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 추경이 단행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구간에서 악재보다는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또 호재 부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환율 요인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결국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가 인하가 안 된 상태니까 환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기존에 이렇게 매도하던 금액보다는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7거래일 동안 이 매도세를 유지하던 이 매도세를 갖다 끊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니까 개인들의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제 시장을 좀 방어하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기를 좀 바래 보고요. 바램으로는 이 121선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서 다시 이 추세선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저는 가장 뭐 바라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최소한 이런 121선 이평선 위로만 좀 올라와 줘도 다시 이렇게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놓은 이 121선의 추세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한 2150 이상 정도만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반등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도주급들의 이 활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자, 종목으로 좀 차트를 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차트를 보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죠. 시장은 121선을 이탈을 해서 121선을 회복하기도 힘든 저 아래 구간에 가 있는데 얘는 61선조차도 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당연히 이제 얘가 대장주이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 섹터에서도 보더라도 이 단연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강한 종목이고 또 업종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은 제가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양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제와 그제 이제 반등에 좀 이 갭이 컸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력이 좀 떨어졌죠.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121선을 닿지를 않았어요. 61선을 물론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얘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8인치 웨이퍼는 얘네가 독과점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61선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추세 상승 우상향 할 때 초대박 수익 내는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21선과 61선에서 쌍바닥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 21선과 61선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걸쳐서 21선을 걸쳐서 지금 쌍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강한 놈들은 21선과 60선 사이가 아닌 21선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SNS 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61선 아예 닿지도 않았죠. 21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도 않았어요. 얘는 표도 별로 안 납니다. 사실 시장 하락 대비 비교를 하자면 얘는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어느 정도 사실 지금 담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조정 나올 때 좀 사갖고.
자, 그리고 FST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SNS 텍과 AD 테크놀로지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좀 약한 게 확연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SNS 텍과 마찬가지로 이 EUV 극자외선 관련한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원익 IPS도 121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결국엔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원익 QNC 마찬가지고 테스나도 강하죠. 네, 테크윙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61선 첫 자리 조정 자리 잘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진짜 어이없이 강합니다. 얘는 21선조차 터치를 안 했어요. 자, 그리고 KC텍, PSK,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종목들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자, 삼성 SDI도 이곳에 이제 고점을 찍고 갭으로 돌파를 하던 자리를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LG화학도 여기 갭 구간, 이렇게 죽었던 갭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고점,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쌍바닥 만들고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추세 상승으로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일지 머티리얼즈도 제가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 설명드릴 때 여기 이제 아래권에서의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이런 자리 내려오면 매수하기 참 좋다. 여기 이제 61선 닫고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겠죠? 자, 에코프로 BM이 이제 소재 쪽이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인데 양극 물질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보 마그네틱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 또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 노려봤었는데 다른 거 매매하느라고 얘를 좀 놓쳤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좀 잘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첨보 있고요. P&E 솔루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한번 기업 분석 여러분들이 해서 좀 공부 좀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소재 종목입니다. 얘는 음극 물질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극재.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영성 TNS, LNF 있는데 여기 이제 포스코 케미칼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 삼성 SDI서부터 이 종목들이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서부터 포스코 케미칼 정도. 자, 그리고 이제 5G 관련한 종목들이 있죠. 5G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약했어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이 지킬 자리는 정확하게 다 지켰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된 자리죠.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 자, 이 자리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보다 훨씬 강한 게 보이시죠? 61선 닿지도 않고 있고. 이게 강한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시장보다 강하고 업종 섹터 내에서도 동 종목 대비 분류된 종목 대비 강한 놈들 그런 놈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대주보다는 시장의 상승을 선도했던 업종에서 그 업종에서 또 조차도 강한 놈들 중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서 이 매수 타이밍을 주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자, HFR도 전고점 라인 돌파된 자리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얘도 61선조차 닿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한 거죠. 자, 솔리드, RFHIC, 윈스, 유비커스 홀딩스. 유비커스보다는 유비커스 홀딩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이 훨씬 이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아래쪽에서는 이미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고요. 그 중에서는 현재 이제 KMW하고 네페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페스는 여기 없네요. 다른 데 제가 등록이 돼 있나 본데 KMW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오늘 네페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전고점 뚫어내면은 한 번 더 크게 파동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이탈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평선 밀집했다가 이렇게 역배열로 쫙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얘가 크게 쌍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121선 돌파가 나와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120일 이 이평선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추사의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거래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매수 주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집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KMW와 네페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유비커스 홀딩스 위쪽에 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5G.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을 가장 강하게 선도하는 종목군이고요. 업종 섹터고요. 자, 이 업종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었는지는 차트를 보시면 나와요. 실적을 반영하는 게, 선반영하는 게 차트거든요. 결국엔 차트가 가장 강한 놈이 그 종목의 기업 편람,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실적을 살펴보면, 결국엔 그놈이 가장 강한 실적과 좋은 재무제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이 잘 나와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감 또한 생겨서 향후 시장이 한 번 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을 대표했던 업종들까지 고르게 반등이 잘 나와주고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한 번 더 그 업종 섹터들이 또 강하게 또 시장을 이끌고 가면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가 또 크게 수익이 나고 또 손실 분이 있다면 그 손실 분이 다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지 리더였습니다.